건축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기집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에 이어서 좀 다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전기집은 성능, 기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전기집은 그냥 기술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난 좀 예쁘게도 짓고 싶은데 라는 것에 대해 조금, 그래도 전기집은 예쁘게도 지을 수 있다. 얼만큼 디자인적으로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 충분히 이제 조건을 갖춰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가요? 예쁘다는 기준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에너지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최대한 직육면체에 가까운 직육면체 박스 형태가, 네, 박스, 이 성능을 구현하기에는 효율적입니다. 그쵸. 근데 막 이상한 모양으로 한다든지 하면 가능은 한데 비용이 발생을 해요. 똑같은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그 에너지 손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기능들이 많이 생기고, 그게 이제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단순하다는 것 자체에 대한 뭔가 편견이 좀 있긴 해요. 어떤 편견이요? 그러니까 박스 형태가 단순하고 안 예쁘다는. 근데 유럽에 가거나 북유럽에 가면 모든 주택이 박스 형태예요. 그 안에서 정말 인테리어도 예쁘고 디테일도 좋은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박스 형태가 안 예쁘다라는 편견은 없어야 되고요. 근데 또 삶에 있어서 나는 박스 형태가 아니라 뭐 기역자는 디귿자, 그래서 마당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원한다 했을 때는 에너지 효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조금 더 투입돼서 단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비용과의 관계가 필수적으로 생기죠. 뭐 역시 돈이네요. 돈이 좀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전기집을 좀 짓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공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은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어. 어떤 건축가를 만나든 어떤 건축가를 만나든 다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돈이 서포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그 돈이 이제 성능까지 더 좋은 집을 구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일반적으로 짓는 집과 전기집을 짓는 집과의 어떤 그 금액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보다는 이게 전기집을 한 거와 이제 그냥 일반 주택 했을 때는 뭐 난방은 똑같아요. 그쵸? 보일러 대 보일러니까. 근데 하나는 이제 냉방, 우리가 에어컨을 키느냐 아니면 항온항습을 하느냐. 그 에어컨이 이제 끄잖아요. 이제 시즌이 이제 에어컨을 없애는 시즌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안에 있는 곰팡이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맞아요. 어마어마해요. 그걸 여름에 또 다시 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곰팡이를 유발하는 환경을 또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온항습은 그런 곰팡이에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항온항습은. 왜냐하면 그냥 냉수 코일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뭔가 바람이 불어서 나를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 뭔가 그런 느낌일까요? 어떤 우리가 좀 제주도나 어디 좀 야외에 굉장히 쾌적한 어떤 숲에 들어가면 그냥 되게 한여름인데도 그냥 쾌적하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지. 그러니까 저는 습도를 조절하는 거죠. 습도가 조절되니까 왜 유럽에 같은 데 보면 따사로운 햇빛인데 그늘 가면 되게 시원해.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럼 집안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사된 난방이라고 해서 바닥 전체 벽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제가 복사로 열을 뺏기는 거예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도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냉방비가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로 하는 거니까. 전기집을 했을 때. 세상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거 너무 궁금했던 거. 비용.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짓는 주택 한 30평짜리 그냥 짓고 싶어 하는 분하고
전기집을 제대로 짓고 싶은데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평수를 좀 줄여서 전기집을 지어야 되는 건지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사실은 금액 차이를 단순히 평수로 계산하기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재료를 쓰느냐,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어떤 공간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평수도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로 어떤 집은 평당 5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평당 1000만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30평인데도. 근데 이거랑 다시 또 전기집이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을 동일하게 했을 때를 가정해서 가정한다면 평수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네. 뭐 일반적으로 한 50평 기준으로 했을 5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에서 20% 정도 상향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평수가 작아지면 20에서 30%까지도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 차이는 안 나네요. 네. 그렇죠. 엄청은 아닙니다. 네. 근데 뭐 15에서 많게는 30%. 그 15에서 30이 싫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평생 내가 살 집을 짓는데 15에서 30%가 아까울 수 없겠는데 이거 제가 근데 금액이 크면 아까워요. 네. 3억 예상했는데 3억 예상하고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3억이다. 네, 근데 4억이더라. 쉬워요? 1억이 올라가는군요. 쉽지 않죠.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 집으로 내가 20년, 30년 네. 즉 쾌적하게 질병 없이 내 아이도 살 수 있다면 돈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는 사람이면 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해야 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만큼 가치를 직접적으로는 못 느끼기 때문에 안 살아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여유자금이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좋은 주방을 다른 해보고 싶거나 인테리어 욕심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3층 지어야 될 것도 2층만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소장이나 저나 네. 맞아. 다 경험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는 뭐냐면 건축주가 자기 예산에 딱 맞게 집을 지어본 적이 여태까지 없을 거예요. 항상 오버되죠. 네,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계속 이제 끝이 없이 계속 맞아요. 그 티끌모아 태산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워워 시켜도 안 돼요. 워워 시켜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땅을 한 50평을 사놨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한 40평은 짓고 싶은데 30평밖에 안 돼요. 이 예산으로는. 이렇게 되버리면 40평 짓고 싶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집이 작더라도 성능이 좋고 공간이 설계가 잘 돼서 40평만큼의 가치 있는 집을 짓는다면 선택할 만하죠. 제가 지금 솔깃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안방 되게 큰 거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안방 정말 작아도 괜찮아요. 잠만 자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공간들 다 줄이고 성능에 다 투자를 하고 집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작지만 안에서 느끼는 공간감이나 디자인은 그게 좋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잘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잘 해야 되죠. 멋있게 잘 해주시는 거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게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예쁜 걸 좋아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전기집도 예쁘지만 성능도 좋은 전기집을 지금 지을 수 있다는. 예쁨의 포인트를 조금 조정을 다르게. 왜냐하면 그거를 대부분의 우리의 이제 주택의 인식이 저는 그 부동산의 가치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사회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집에서 사는 집의 가치보다는 이걸 다 부동산으로 환산하는 부동산 가치, 그러니까 돈의 가치로만 생각하니까 그걸로만 계산되니까 계속 집이 얼만큼 나에 대해서 따뜻함을 주고 아늑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스트레스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아파트 얼마짜리.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돈이 아닌 이면의 어떤 우리한테 주는 행복감이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가치 기준이 항상 돈이니까 다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훨씬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다 돈의 환산 가치는 단독주택은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파트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노후에 내가 지을 집, 그래서 조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짓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파트로 먼저 애기 있는 집들도 네네. 아파트로 먼저 가지.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이게 네. 한국 현실이 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전기집 TV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뭔가 되게 많이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네.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직도 저는 전기집에 대해서 초보고 아는 게 많이 없지만 제가 집을 선택하는 기준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를 네. 느끼고 있어요. 네. 요즘 트렌드,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소장님들은 의뢰인들이 이제 의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좀 트렌드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시는지. 네, 많이 달라지고 있고 저희 클라이언트는 공부를 다 하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클라이언트는 협회 공부를 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똑똑해지면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수요층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자는 반드시 변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무튼 요즘은 이제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지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예쁘고 큰 집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자기만의 집. 자기만의 집.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이에 대한 문제를 요즘은 조금 더 그 지향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아기를 안 낳으신 분도 있고 굉장히 많죠. 네, 애완견이나 네. 애완묘랑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집의 개념이 좀 바뀌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이 충족해야 되는 기본적인 성능, 집의 건강함은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뭐 패시브하우스나 전기집을 모르고 오셨더라도 저희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뭐 이러이런 부분들을 추천해드리기도 하고요. 그게 예산이나 상황이 맞으면 가능하면 그 원래 원했던 삶에 대한 설계에다가 더 건강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긴 합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애기 있는 어머님들은 근데 예산 때문에 조금 막힐 때는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난 집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조금 더 실현이 가능해지고요. 좋은 건 알지만 난 이건 포기 못하겠어요. 그렇지,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저희가 최소한의 하자는 없는 집을 만들려고 이제 하고요. 워낙 안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조금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건축 기술이나 건축 기준들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설계해도 꽤나 괜찮은 집까지는 좀 올라갔어요. 근데 패시브하우스는 조금 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만 올라가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하우스까지 안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몰라서. 근데 반대로 패시브하우스를 갔던 분들은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그렇지, 못 내려오죠 이제. 내려오지도 못하고 못 내려오지.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살면서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쾌적한 공간에서 지내온 경험이 없다 보니까 쉽게 접근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실 회피 본능이에요. 이게 비용의 차이라기보다는 경험의 차이인데 똑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30평인데 뭐 디자인이 좋은 똑같은 가격에 20평인데 쾌적한 전기집이 있다. 살아보고 나서 판단하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살기 전에는 판단이 안 되죠. 근데 이거 이렇게 전기집에서 하루 살아보기. 양평에 집에 하나 있긴 한데요.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서 하루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잠깐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정도. 그 남편이 저희 전기집 TV 제가 나온 걸 유튜브를 보더니 자기가 추구했던 게 이런 거래요. 자기 집도 그런데 이 헬스장을 뭔가 이런 박스 형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정말 쾌적하게 딱 들어갔을 때 기후가 쫙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느낌이 좋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자기는 지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렇게 헬스장을 그렇게 지어도 되나? 물어볼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 센터나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를 진짜 돈만 있으면 그렇게 지으면 최고겠네요.
상업적인 용도로도 전기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가치를 둔다면 맞아요. 그 쾌적함이 결국은 나의 수익을까지 올 수 있다라는 지금 한국에 그런 상업적인 용도로 뭐 카페나 없습니다. 없죠. 네, 100% 없습니다. 정말 근데 나는 반드시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우리의 건축이 그렇게 가야 되죠.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주택 이외에 다른 시설들도 전기집이나 패시브하우스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 맞아요.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데 그 공간이 항온항습에 쾌적한 공기질과 그럼 여기 엄마들이 없다 보내려고 지금 줄을 서겠네.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 일단 환기 장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해요, 사실은. 타가를 하는 공간이 사실은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돈 거의 안 쓰거든요. 전기집이 어린이집에 보급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저희도 유튜브로 알리고 두 분도 열심히 이제 활동해 주셔야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또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선두주자시니까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죠? 오늘 갈아 넣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까지? 혼까지 갈아 넣어 주신다고 하네요. 오늘 두 분 정말 재밌게 유익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기집TV의 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